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통합계열 활동 우수형의 입결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2025년 4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즉 2025년 4월 15일에 베리타스 알파에서 단독 보도로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입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문통합 계열만 따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 계열이나 메디컬 계열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문통합 계열의 경쟁률과 충원율 평균 입결 데이터를 분석해 드리고 입시 결과를 이개념 평균 커트라인에 맞추어서 한번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 면접 문항까지 소개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인문통합계열 경쟁률, 충원율, 평균 입결 톱10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톱10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과의 선호도보다는 좀 입결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학과들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 입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학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내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비교적 덜 본다고 알려져 있는 학과에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고려대학교와는 다르게 내신에 따라서 본인이 쓸 수 있는 학과가 조금 더 엄밀하게 결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응용통계학과는 문과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다르게 삼경계열 내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문과 계열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수학 성적이 유독 뛰어나거나 통계 관련 활동들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컷이 연대치고는 낮은 것 같은데 하고 지원을 하면 좀 많은 손해를 볼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과의 그런 특성에 잘 맞게 내가 뭐 수학을 잘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통합 계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계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학교에서 인문계열 학생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계열 학과들은 생활과학대학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생과대 소속 학과들이 대체로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이나 이런 통합 디자인, 실내 건축, 의료 환경이 모두 같은 그 통합 계열에 해당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식품 영양학과, 그리고 통합 디자인학과, 실내 건축학과, 의료환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 계열로 모집을 하는 모집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생기부든 자연계 생기부든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대체로 내신이 조금 높은 1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특목고, 자사고, 외고의 상위권 아이들이 아니라 일반고의 상위권 아이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조금 특이한 그런 학과들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 철학과나 사학과 신학과 같은 경우에 내신이 낮아도 붙는 학생들이 매년 나오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게 학과별로 조금 선발하는 방식이 다른데 연대의 이런 철학, 사학, 그리고 신학 같은 경우엔 그 학과에 맞춰서 정말 활동을 했던 아이들을 정말 철저하게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 다른 과들이 평균 입결이 1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것과는 다르게 입결이 뭐 2등급 후반, 3등급까지도 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사학 신학과에 붙은 아이들의 생기부를 직접 살펴보게 되면 정말 철학이나 사학, 신학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던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시를 조금 들자면 신학과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탐구했던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다면 낮은 내신을 극복하고 뭐 면접을 잘 보면 붙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는 단순히 컷이 낮다고 지원하기에는 다소 위험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원율 톱10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충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과의 특징은 인기과거나 극단적인 비인기과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인기과라고 특정 학과를 네이밍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체로 어문 계열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불어불문, 영어영문, 그리고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철학, 사학 같은 학과에 붙은 아이들은 고려대의 조금 더 높은 학과, 예를 들어서 고려대의 사회계열에 붙으면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고려대로의 이동도 있고, 보통은 연세대와 서울대를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 계열 학과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로 인기과이기 때문에 충원이 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인기과가 충원이 되는 원리는 서울대와 보통은 중복 합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에서 상당히 높은 입결을 형성하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를 쓴 친구들은 대체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세 개 학부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를 넘는 높은 충원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실 때는 이게 인기과이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되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비인기과라서 충원이 되는 케이스 하나 두 개가 있다는 점을 알고 보셔야 혼란이. 다음으로 이개념 평균 입결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평균 입결이 높게 나타나는 학과들도 비교적 비인기과여서 일반고를 뽑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인기과여서 커트라인이 높은 것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대체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는 그런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셨을 때 그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목 아이들이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 같은 학교들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커트라인은 일반고 커트라인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노원오문 학과에서 1.885라는 커트라인이 기록되었을 때 이건 외고 1.88이 아니라 일반고의 1.88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원오문 학과는 워낙 특수한 언어이다 보니 실제로 노어를 배우는 외고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런 학과에 1.88의 외고 학생이 지원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신 컷이 높아서 우리 아이가 외고에서 2등급 대인데 노원우문학과를 못 쓸까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런 케이스, 연세대학교에서 공개한 70% 컷이 1점대 후반일 때는 일반고에서 성적이 높은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 다른 학과들은 대체로 커트라인이 연세대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선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학과가 높은 이유는 이 학과가 실제로 인기과여서 그렇습니다. 문화인류학과는 인기과라기보다는 워낙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단이다 보니 이런 통계적 착시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보통 서울대 인류학과를 쓰는 굉장히 상위권의 생기부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채워진 그런 학생들이 간혹 연대 문화인류를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적고 커트라인도 안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학과인데 교육학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왜 높은지 가끔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교육학부 특징이 성적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 정말 교육의 뜻이 있는 우리 교육에서 본인이 문제를 뭔가 느끼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학부가 생각보다 컷이 굉장히 높고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특히나 연대는 사범대가 없기 때문에 뭐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로 커트가 분산이 되어주는 서울대 고대와는 다르게
선생님을 꿈꾸는 아이들이 이 학과에 지원하다 보니 커트가 왜냐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회학과는 인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관심 있는 상위권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과 자체가 굉장히 수준 혹은 뭔가 지원자의 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홍보 영상학부도 사회학과와 마찬가지이고 영어 영문학과는 외고에서 영어를 잘하는데 비교적 가끔 보면 생기부가 모자란, 좀 모자라다기보다 아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높은 학생 중에 간혹 영어 영문을 넣고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의외로 커트가 높게 나옵니다. 또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학과, 언론홍보 영상학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을 정의하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해학과에 해당합니다. 정외과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보통은 외고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모두 마음속에 정치외교학과 혹은 경영학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은 외고에서도 1등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이 외고의 내신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정외과 붙었던 케이스를 제가 모두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각 외고에서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정외과 쓰는 학생들 중에 1등이 아니라 정말 전교 1등인데 정외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일반고 아이들이 학종으로 연대나 고대 서울대 정외과를 쓴다 하면 많이 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매우 매우 입결이 높은 학과입니다. 다시 체크할게요. 심리학과, 또 왠진 모르겠지만 교육학부, 사회학과, 언론홍보 영상, 행정학과, 정외과는 실제로 학과 자체가 정말 높은 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체 입시 결과를 이개년 데이터와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를 정렬한 방식은 이개년의 70% 커트라인 평균 가지고 이제 줄을 세워본 겁니다. 참고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신 반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 고려대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내신 그리고 최저 충족 또 면접을 잘 본 아이들 이렇게 세 가지 전형 요소를 활용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리와 마찬가지로 뭐 심리학과 그리고 뭐 사회학과, 언론홍보, 행정, 정외과 같은 학과들은 진짜 학과 자체가 높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라고 하긴 그렇지만 특목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평균 컷이 높게 나타나는 과가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특목의 상위권이 덜 지원하는 노원오문학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경영학과가 간혹 커트라인이 낮다고 이거 우리 아이 경영학과 일반고 2등급인데 지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경영학과는 서울대와 고대 경영학과 지원하는 외고 특목고 1등들이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커트라인은 외고 1등 점수라고 보셔야 돼요. 일반고의 연대 경영학과 커트는 뭐 학교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지만 대체로 내신 1.2에서 1.4가 넘어가면 뭐 1차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는 내신을 정말 정말 많이 보고 그 활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신이 학교의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애초에 1차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1.9, 일반고 1.9가 아니라 특목고 1.9가 커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높은 과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경제학부도 이 2.0은 특목고 1등 아이의 성적입니다. 참고로 연세대와 서울대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는 경영보다 경제가 더 높아요. 그런데 연세대는 근소한 차이로 경제보다 경영이 조금 더 높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반대로 이제 일반고의 성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과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호학과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면접을 인문계열과 함께 본다는 의미이고 인문계열 이수 단위 기준으로 조금 과목을 많이 수강했더라도 간호학과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9는 일반고 1.9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 간호학과가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비인기과입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대체로 이제 그래도 스카이를 지원한다고 하면 전교에서 한 자릿수 안에 드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간호사가 장래희망인 경우는 좀 많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호학과는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여도 붙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또 그 통합 디자인 학과는 학과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외고에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커트라인이 일반고 컷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대 통합 통합 디자인이나 의료환경학과 같은 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정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 의상학 관련 내용을 외고의 커리큘럼 안에서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대체로 일반고에서 미대 비실기 스타일로 입시를 하는 아이들이 이런 과를 많이 씁니다. 또 실내 건축학과도 이게 자사고 2.11은 아니고 일반고 2.11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중어중문학과부터는 이제 외고 컷과 좀 섞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하위권 외고의 2점대 초반 아이들은 연세대 어문 계열을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학과는 그냥 학과 자체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특목고 컷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은 신학이나 뭐 국어 국문, 사학, 불문 이런 쪽 독어 동문까지 학과의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외고가 유일하겠죠. 그래서 불어 불문학과나 뭐 국문, 사학, 신학, 동문 같은 경우에는 외고, 즉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한 성적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일반고에서 2점대 후반의 성적이라면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국숭세단 아래로 사실 원서를 써야 되는 일반고 성적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특목 아이들 성적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사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다른 과들 응용통계나 문헌정보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문헌정보학과가 도서관학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컷이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서 사서 교사가 되는 혹은 사서가 되는 그런 학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컷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헌정보학과가 약간 응용통계학과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문헌정보학과에서 자연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는 LLM이라고 하는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비롯해서 자연어 처리, 분석, 그리고 컴퓨터 언어학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학과가 최근에 굉장히 숨은 꿀학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과에서 만약에 통계와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상경지망생이라면 응용통계학과를 저는 추천을 하고 간혹 저는 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싶은데 성적이 너무 낮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하는 친구들한테 연세대와 성대의 문헌정보학과가 있다. 이런 쪽의 커리큘럼도 살펴보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2026학년도 활동우수형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형 방법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연세대가 아직 5월 31일이 돼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자유전공을 새롭게 신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수시에서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동호수형 전형 방법이 1단계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인문통합계열은 원래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인문통합계열도 4배수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경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신에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는 면접의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연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면접이 수능 1
주일 뒤가 아니라 수능 하루 이틀 뒤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여름방학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8분 동안 제시문을 풀고 5분 동안 녹화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면접보다는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고려대학교가 4합8이라는 최저를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연세대는 영어 3 이내, 한국사 4 이내에 인문계열은 2합 4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하면 상당히 널널한 그런 탐구 혹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통합계열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인정을 하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만 반영한다라고 시행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녹화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면접관을 볼 일도 없고 그 의예과가 아니고서는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우수형 인문통합계열의 면접 문항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이 면접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연세대 활동후수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면접이 아니라 시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에서 어떠한 관점을 기준을 추출하고 나와 다의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관점이 다인의 진화론, 그리고 스펜서가 제창한 사회 진화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을 제시문 하나와 연결, 스펜서의 진화론을 다른 제시문과 연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또한 문제 2번에서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의 관점을 또 추출을 해야겠죠.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생각은 사람도 구분짓게 하였다. 그래서 이를 완전하게 갖지 못한 자는 인간 이하가 되고 동물이나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고 주장한다. 일종의 레이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레이시즘을 토대로 라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 응답자 절반이 미국인보다 다른 집단이 사람으로 덜 느껴진다고 답했다. 이러한 레이시즘이 뭐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활동 수영 같은 경우에는 내신 커트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 생기부 내용도 그렇다고 덜 보는 것은 아니고 또 면접 시험이 사실상 대학별 고사 그냥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고 특목고 기준으로는 내신이 그래도 2등급 때는 되어야 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일반고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갓반고라는 용어를 학생들이 쓰더라고요. 갓반고에서는 1점대 후반이어도 일부과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1점대 초중반이어야 활동 우수형을 지원했을 때 원서를 버리지 않고 그 원서를 잘 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